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고 또 북한 사회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음, 200일이 넘었어요. 정말 그렇게나 네, 됐나요? 그런데 최근에 예, 전황을 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밀려서 어, 동북부 하르키우주라고 하는 곳을 러시아가 네, 점령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사실상 철수를 어, 결정했습니다. 전쟁 이후 약 7개월 동안 이제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는 게 원래 러시아의 네, 작전 최대 목표였는데 네, 이거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음, 승전 어떤 전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하르키우 일대를 이제 수복하게 되면서 예,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의 그 다음 지역 루한스크주 탈환을 목표로 어, 지금 반격 작전을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조금씩 지금 음, 탈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번이 우크라이나군의 두 음, 번째 성과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때는 좀 열세 아니었나 싶던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자,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든든한 조력자 하면 사실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도 지금 전쟁이 길어지는 걸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 낸다고요. 연이어 승전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이 너무 그러게요. 길어졌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패전 소식만 이어지고 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방국들의 여론이 지금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음, 없는데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 16일 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떡하니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인도 다 초대를 했는데 이때 중국, 인도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 얻어냈어요. 그랬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회담하는 마당이니까 예. 막 적극적으로 음, 좋은 반응을 얻고 싶었을 텐데 네. 시진핑 주석이 15일 비공개 회담에서 음, 전쟁에 대해서 의문이다. 아, 그리고 또 우려도 크다. 이런 네. 뜻을 전달을 조심스럽게 했고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음, 우려를 인정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음, 인도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회담 초반에 네. 모디 총리는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음, 건 민주주의와 외교, 대화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위기가 개발도상국에 더 가혹하다는 점을 이제 거론하면서 종전 음, 그리고 평화 체제로의 빠른 전환 이런 걸 네.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비공개로 조용히 의뢰를 어, 표했지만 네. 인도는 대놓고 대놓고. 사실 전쟁 빨리 예. 끝내라고 촉구한 셈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커지고 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가 아까 뭐 우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 편 아니냐 할 정도로 좀 지원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왜 지금 와서 또 우려를 표시하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제재할 때 예. 뭐부터 했냐면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음, 천연가스 같은 네. 자원이었어요. 네. 그거 못하게 수출을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음, 어떻게 했느냐? 중국이나 인도가 그럼 우리가 사줄게 해가지고 어, 싼 값에 사가지고 네. 러시아의 숨통을 좀 통 크게 틔워줬었어요. 도와줬네요. 네. 그리고 유엔의 그 러시아 규제 결의안 여기도 동조를 안 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 지금 분위기가 미묘하게 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 국제 경제,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아,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네. 다른 나라만 악화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인도도 경제적으로 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출도 줄고 경제 음, 성장 속도도 똑 떨어졌고요. 일단 중국이나 인도 주민들도 똑같이 이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난, 음, 생활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인도 경제 부정적 영향을 이 전쟁이 음, 주면서 네.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자, 우군이었던 중국과 인도도 도와줬더니 경제가 안 좋아지네 하면서 약간 걱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이 러시아 정부가
그런 와중에 북한 무기를 구매한다 이런 소식도 있다고요. 지난 9월 예. 첫째 주에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백만 개의 로켓과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음. 구매하고 있다. 네. 어,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 때문에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음. 미리 물론 포탄과 로켓을 네. 쌓아놓고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계속 그쵸. 만들면서 해야 네.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어. 제재를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쉽지 예.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쨌든 핵심 부품이 음.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것을 수입을 음. 해서라도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지난달 이란으로부터 군사용 무인 항공기 이런 걸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들어서 음. 이제 북한의 포탄, 네. 로켓까지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등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는 딱 길을 통제해 버리면서 그렇죠. 이제 북한과 이란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수입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 무기를 구매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러시아의 그러니까요. 식량을 예. 수입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지난 8월 러시아에서 통밀을 수입해가지고 양정사업소가 이를 가루로 지금 분쇄 음. 작업 중입니다. 네. 노동당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음. 독립을 인정한 대가로 지원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는 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수입된 밀은 정부 수립일인 9월 9일을 전후해서 군부대 또 군수 관련 기관에 음. 공급되거나 일부는 국가 식량 판매소를 네.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판매될 음.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유류, 천연가스도 수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8월 초에 수입을 해서 지금 평양으로 네. 운송을 한 후에 각 기관에 배분했다 음.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전쟁의 와중에 어. 북한이 부족한 네.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이런 음. 모습들이 포착되고 네.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 지역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다 이런 제보도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양국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예.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네. 없는데요. 몇 달 전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시킬 음. 수 있다고 사실 밝혔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취재해 보니 지난 7월 25일에 북한 정부가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음.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25일이니까 벌써 2달 가까이 됐고요. 규모는 약 1,000여 명 정도입니다. 어. 러시아 그리고 북한 예. 사업소들은 8월 말까지 이 차출된 1,0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 명단을 평양에 음.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 파견돼 있는 노동자를 그러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전쟁을 복원하거나 이런 일에 돕겠다는 건데 네. 만약 이 인원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 새로 추가 인력도 음. 파견하겠다는 게 북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네요. 네. 북한 내에서 실제로 대외건설 지도국과 릉라 지도국 그리고 수산성, 철도성 등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대기 인원 중에서 전쟁 지역 음. 파견자를 따로 지금 차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러시아 체류 노동자를 투입하고 러시아 정부가 추가 인원을 요청한다면 국내에 있는 음. 주민들을 다시 추가 파견한다는 네. 계획인 거죠. 네.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뭐 긴밀하게 정말 관계 개선하고 교류하고 이 모습이 좀 적극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네. 경제 정책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원회 네. 여기에서 경제개발지구에 대한 해외 음. 투자 유치 정책을 보완 중이다 이런 뉴스가 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당장 전쟁을 위해서 뭐 네. 식량을 사고 팔거나 무기를 사고 팔거나 음.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의 복구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에 협력 관계가 그칠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러시아와 어. 북한이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경제정책 국가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네. 경제개발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음. 가지고 여기에 외부 투자자들을 좀 모집하자. 네. 이 아. 개발지구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자고 지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음. 건데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교류 협력도 하고 대내외 합작기관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 한국 기업이 그동안 개성공단 같은 경우 경제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사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은 투자 대상 가운데 좀 불투명한 투자 대상으로 아. 약간 하위급으로 네. 조정을 좀 하고요. 대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만한 기업이나 대상을 어디로 정했느냐? 네. 중국하고 러시아 기업 오.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투자자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지금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8차 당대회 5개년 경제계획 목표를 보면 수입에 조금 덜 의존하고도 경제를 굴러가게 하자. 그래서 경제 구조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자력갱생 경제 구조예요. 그래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국산화를 추진을 했었는데 자체 내에서는 계획은 그렇지만 약간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해외 투자로 무역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네. 있는 건데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이른바 남북 북남 협력 공업단지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이제 중국과도 이게 동시에 이 공업지구 한번 만들어보자. 네. 또 러시아와도 공업단지를 한번 개발해보자. 이걸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한의 전역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북한 경제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계속 자력갱생만을 외치다가 이제 경제 개방을 조금 이야기하는 단계가 온 건지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만약에 러시아와 공업단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까요? 예, 지금 한국과는 예. 개성 가장 가까운 지역인 예. 개성을 통해서 공업지구를 개발한 전력이 있는데 중국과는 신의주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러시아는 어디냐?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라선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오. 개발 구상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짜지려면 네. 투자자도 모집하고 그러게요. 투자금도 만들고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마 그게 되면 아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올 것으로 네. 예측이 됩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와 서방 세계 그리고 뭐 중국과 미국 간 이렇게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활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앞에서 네. 설명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 같아요. 네. 우선 당장 부족한 식량 러시아에서 밀 이렇게 수출하고 또 무기 팔고 예. 그러니까 외화가 없어도 마침 전쟁 때문에 무기 그러니까요. 팔아서 식량 예. 수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선시를 공업지구로 네. 개발하는 구상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치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예.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네.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네. 뭐 예상했던 결과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네.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것이 국제 정세를 미묘하게 바꾸는 모양새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까지는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이럴 때 러시아, 중국도 뭐 제재해야지 이런 네네.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자신의 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자신의 편을 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셈이네요. 그래서 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유엔 제재 결의 위반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미온적인 태도, 심지어는 결의안을 반대하는 행동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이 북한을 빌미 삼아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을 이걸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7차 또는 8차 핵실험이 강행되더라도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안이 중국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당연히 북한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핵미사일 개발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것이 가능한 정치적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핵무력 강화에 과감히 지금 나설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재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 및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죠. 네. 중국과 러시아와 뭐 서방 간의 대립을 핵무기 개발 같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
행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대다수의 나라들은 평화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도 이 평화에 편승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긴밀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